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제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는데, 흔하게 질리는 여자라던가 아니면 그런 여자의 행동이 아닌 질리는 순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.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주제에 그 시기에 해당한다면요, 혹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둔다면은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? 내가 뭘 잘못해서 그 남자가 질렸나?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크게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드릴 건데, 첫 번째는 상황적 타이밍,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적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해요. 상황적 타이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남자랑 갑자기 미적지근해졌거나 혹은 그 남자가 갑자기 잠수를 탔다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. 첫 번째, 남자가 일이 정말 매우 바쁜 와중에 나까지 소화를 하는 상황, 혹은 두 번째, 매우 큰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나랑 실제 나는 좀 다른데? 라고 느껴지는 경우,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이성이 특히 꼬이는 시기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의 신경을 빼앗는 더 큰 무엇이 존재하는 경우예요.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처음 소개를 받을 때는 두 분이서 알아가기 바쁠 거란 말이죠. 하지만 그 사람과 여러분의 그 관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,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라는 게 또 각기 존재해요. 근데 그 남자가 진짜 일이 바빠요. 혹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레포트를 준비하는 기간, 혹은 인생에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요, 그 사람은 이미 시작 전부터 여러분을 만나기에는 조금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썸을 타다가 혹은 며칠 연애를 안 하고 헤어졌더라면 여러분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본인의 배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자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랑 그리고 실제 내가 좀 지나치게 다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사람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?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건 실제로 그 사람의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래서 사전에 썸을 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미 진작에 많이 들었었다라면은 그 사람이 애초에 착각을 했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여자 스타일이 아니었어 라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을 해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이성이 흔히 꼬이는 시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, 여러분들도 연애를 하다 보면 좀 경험을 할 거예요. 내가 남자나 이성이 안 꼬일 때는 몇 개월 동안 안 꼬이다가 갑자기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수두룩하게 남자가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때는 평소 같지 않은 뭔가의 다름을 느끼게 돼요. 나는 이 여자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근데 나 좋다고 하는 다른 여자들도 있네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을 동일 선상에다 놓고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수밖에 없죠.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서는 괜히 여러분에게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나 정성, 에너지를 가져도 다 모자랄 판에 다른 여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의 매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의 신경을 빼앗는 더 큰 무엇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 남자 있잖아요. 게임하는 남자 만나는 거 아니라고요. 여러분보다 더 집중을 하게끔 되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쏟을 때 더 게임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을 소홀하게 만드니까. 근데 이거는 비단 게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는 취미라던가 아니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일이라는 것도 그러하다거나, 혹은 그 사람이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그 더 큰 무엇이라는 게 존재한 거, 그거를 다 포함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꼬시는데 혈안이 돼서 정신없겠지만, 결국 여러분들을 꼬셔놓고 나면은 그 사람은 다시 본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 돌아갈 거예요.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바로 상황적 타이밍이 있고, 또 크게 우리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이 시기적인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해요. 시기적 타이밍에서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, 첫 번째, 썸 타는 타이밍 10일에서 2주가량이 됐을 때, 그리고 두 번째는 썸이 흐지부지 되는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, 그리고 세 번째는 사귄 지 50일 딱 전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첫 번째인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시기에는요, 이제 여러분들과 연락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나름 익숙해질 시기이고요,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이제 감이 잡히게 되는 시기예요. 이때 왜 남자들이 좀 가장 흔하게 질리는 케이스 중 하나가 되냐면은, 결국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을 꼬셨다라는 그 목표점은 이뤘기 때문이에요. 그럼 그 다음으로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사귀어야 된다라는 목적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때 여러분과 연락하는 와중에 이 매력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게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좀 더 이제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짜릿함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시기라면은 이 타이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이제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들길 바라게 될 거예요. 하지만 그 사람은 안정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왠지 나와는 다른 여러분의 태도를 느끼게 되면은 나는 이런 거는 바라지 않는데, 그렇게 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라고
말씀을 드렸는데, 저는 가장 썸을 타는 시기를 생각을 할 때 적절한 거는 딱 3주에서 4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이 한 달이라는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 관계 그대로 이제 적응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이 남자가 왜 고백은 안 하죠? 왜 우리는 사귀지 않을까요? 라는 그 시기에 해당해요. 그럼 결국 이 남자는 한 달 이상의 썸을 타게 되잖아요. 과연 이 상태 이대로도 괜찮은데 굳이 이 여자랑 사귐을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? 연애라는 건 책임감을 늘 내포하고 있잖아요. 근데 썸이라는 게 한 달 동안 넘어갔어. 그러면은 그 사람은 책임을 굳이 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는 좀 더 그냥 책임지지 않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,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 왜 안 사겨라는 게 티나게 되게 되고,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목적하는 바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흔하게 좀 질려질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세 번째, 사귄 지 50일 전후, 습관이라는 시기가 생겨나는 시기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는 시기가 찾아오잖아요. 바로 이 연애를 하면서도 한 50일 전후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과 그 남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익숙해지게 되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남자에게 안달을 내면 낼수록, 혹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안정감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 좀 더 질릴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런 시기적인 타이밍과 더불어서 그 남자가 태도가 변했다.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남자를 탓해도 되는 거고, 여러분들이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